그 본 내용 중에 좀 추가할 게 있는데, 한류 중에는 영양염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류가 항상 영양염류가 많은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 영양염류라는 것이 물론 질산염이긴 한데, 영양염류가 아래쪽에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용승 있죠, 용승. 그래서 용승을 하는 구간에는 이런 질산염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한류 중에는 이 영양염류가 많고 플랑크톤은 많은 게 있어. 그래서 모든 한류는 다 플랑크톤이 많고 영양염류가 많은 게 아니라는 사실. 이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워서 이게 수능이 안 나오는데, 한류 중에도 이렇게 용승하는 애들이 영양염류와 플랑크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바다 중에 용승이 일어나는 바다는 전 세계 바다 면적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 1%밖에 안 되지만 참치의 90%를 여기서 잡는단 말이에요. 참치잡이에 다랑어. 그러니까 참치. 그리고 일본에서 온 말이에요. 참치란 말보다 다랑어가 좋아. 참치는 일본에서 온 말이야. 그래서 아무튼 다랑어도 한류라고 다 잡는 게 아니고 용승이 일어나는 곳에서 다랑어를 많이 잡아요. 이건 그냥 추가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게 뭐 어렵긴 안 나오고 단순히 외우는 거로 나오는 게 서한 경계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쿠로 켈리 봅시다. 쿠로 켈리, 이게 북쪽도 편서풍에 의한 북태평양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각형으로 안 돌아. 해류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이렇게 해류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 당연히 이 복잡한 이유는 대기대순환이, 바람이 복잡하잖아요. 바람이 복잡하다. 둘째, 지구자전 효과인 전향력. 그다음 셋째로는 이제 수륙의 분포인데, 육지의 분포에 의해서 이렇게 도는 겁니다. 여기 만약 육지가 없다. 그럼 북쪽도는 영원히 왼쪽으로 가고, 북태평양은 영원히 오른쪽으로 갔겠죠. 일본이 있으니까 쿠로가 됐고, 이게 캘리포니아가 있으니까 이렇게 캘리포니아로 돌아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탁 돌면 좋은데, 전항력이라는 것이 약간 위도의 함수로서, 위도가 세면 셀수록 약간 전항력이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한데, 에크만 수송이라는 걸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에크만 수송이 뭐냐? 쿠로 켈리가 이래 도물고, 편서풍이 이렇게 부는데 말이죠. 이 에크만 수송이라는 거는 우리 북반구에서 바람의 오른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걸 에크만 수송이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북동 아까 무역풍이 요래 부는데, 바람의 오른쪽으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는데, 이 에크만 수송이 훨씬 힘이 좋아. 왜냐? 에크만 수송이라는 것은 전향력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고緯도가 전향력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이 에크만 수송이 훨씬 큽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물이 아래쪽에 이렇게 모이는데, 이 북쪽도 해류에 의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약간 왼쪽 아래쯤에, 여기쯤에 물이 많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물이 많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딱 단면을 잘라보면 실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쿠로시오 쪽은 물이 많이 모이게 되고, 캘리포니아 쪽은 물이 없어서 완만해요. 사람이 요래 서 있다 치면, 이게 해수면이면. 실제로 여긴 경사가 급하고 여기는 완만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하느냐? 서쪽 해안, 태평양의 서쪽 해안 쪽에 집중되는 현상이다. 이래서 서한 경계류다 이래 불러요. 자, 이거하고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자, 지금 해볼게요. 이제 서쪽에 아까 이렇게 난류라는 것은 땅에 따뜻한 물이 올라가는 게 난류고 찬물이 내려오면 한류입니다. 이 수평으로 비교했을 때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 중위도 우리 아열대에서 비교해 볼게요. 아열대에서 난류는 금쿠로, 한류는 켈리, 아까 멕시카나 외우기로 했죠. 멕시카나 뭐 이래 됩니다. 굳이 하나 더 외운다면 동호주,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뭐 페루, 칠레 뭐 이렇게 되죠. 그럼 뭐 한류 난류니까 수온은 볼 필요도 없이 이게 수온이 높고 이게 수온이 낮고 이래요. 근데 아까 이 경사 볼까요? 쿠로시오 쪽이 경사가 급했죠. 그래서 난류 쪽이 경사가 급해요. 여기는 완만하고.
경사가 급하면 당연히 유속이나 유량이, 유속이 빠르니까 당연히 유량이 많죠. 그래서 유속이 왜 이렇게 빠를 수밖에 없느냐? 경사가 크니까 이 위치 에너지 때문에 빨리 흐를 수밖에 없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이쪽에 일본이 있고 이쪽에 이제 캘리포니아가 있는데 이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아까 이제 이쪽에 왔다 갔다 일본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밀잖아요, 왼쪽에. 이쪽이 좀 좁아요. 보시다시피 요소까지 폭이 좁아요. 그래서 이게 폭이 좁은데 물이 많이 지나가야 되니까 깊게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깊게. 그러니까 깊게 지나가니까 비행기를 타고 봐도 이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신기하죠? 그럼 요거는 뭐 천천히 흐르고 폭도 넓으니 뭐 깊이는 얕고 그럼 비행기 타고 안 보인다 이거야. 잘 안 보여요. 근데 얘는 비행기 타면 이 별명이 흑조야. 흑조. 구로시오가 시커멓다 해서 그래서 매우 뚜렷하게 보인다 이렇습니다. 또 이거 외에 한류와 난류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제 녹은 산소량인데 디솔브드 옥시즌인데 당연히 뭐 기체 용해도는 수온과 반비례하니까 당연히 여긴 적고 찬물에 많지요. 근데 이제 이 플랑크톤 양이나 또는 뭐 혼탁도 말도 안 되게 외우는 방법은 산소가 많으니 동물인 플랑크톤이 많이 살고 플랑크톤이 회색이니까 혼탁하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뭐 이렇게 외우고 싶으면 외우세요. 뭐 그러면 틀린 말도 아니니까. 근데 정확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바닥은 이 해전은 당연히 저수온입니다. 근데 이제 난류라는 거는 이 표면이 지금 하는 건 표면 해류기 때문에 표면이 고온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한류는 위에도 이렇게 저온인데 이 영양염류, 이 플랑크톤 먹이인 이 영양염류는 전에 얘기했던 똥물 있죠, 똥가루, 이 질산염, 영양염류는 똥가루인 질산염인데 이 염이다 보니까 이 바다에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언젠가는. 근데 난류는 이게 찬물이 못 올라가고 뜨거운 물이 못 내려오니까 이게 대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똥가루가 가라앉아 있어서 영양염류가 이게 이제 혼탁하지 않은 거죠. 맑은 거죠. 근데 한류는 그에 비해 위아래 온도가 비슷하니까 대류를 합니다, 대류를. 그러면 막 영양염류가 떠다닐 거고 이걸 먹고 플랑크톤이 늘어나고 뭐 기타 등등으로 이렇게 혼탁하게 된 겁니다. 한류의 주의점도 있습니다. 이제 구로시오가 있고 쿠로 켈리 이거는 당연히 북적도고 북태면 이게 아열대 우리 시계 방향으로 도는 이 북반구 아열대 순환이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그 뭡니까 알래스카가 있으니까 튕겨져 올라가고 여기 이제 시베리아 쪽에 오호츠크 쪽에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난류와 한류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꼭 고기압 저기압처럼 동일 위도에서 좌우 비교해서 좀 따뜻하냐 좀 차가우냐 이런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서는 그럼 당연히 한 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럼 상대적으로 한 대에서는 이 뜨거운 물이 상대적으로 여기보다 얘가 따뜻하단 말이에요. 따뜻한 물이 올라가니까 이거 얘가 난류고 얘가 한류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조경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한류, 난류니까. 그래서 한류, 난류는 수평 비교해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한류, 난류 여기서는 이게 난류, 한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좀 유치한 문제가 있는데 산소량을 비교해봐라. 산소는 당연히 이제 수온과 반비례하니까 그러니까 산소가 가장 많은 것이 어디겠느냐? 가장 찬물을 찾아라 이런 건데요. 번호를 붙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되면 가장 산소가 작은 곳은 가장 따뜻한 물은 여기입니다. 여기 가장 따뜻한 물은 여기.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은 어디냐?
이제 좌우를 비교해야죠, 좌우를 비교했을 때, 그나마 이게 올라가니까 2번이 따뜻하고, 3번, 이게 난류, 한류의 차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3번보다는 이름만 한류지, 3번보다는 4번이 고위도니까 훨씬 차가워요. 그러니까 이게 수온이라는 거는 무조건 이제 저위도가 따뜻하고, 고위도로 갈수록 차가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다음이 4번이고, 그 다음 이제 4번하고 5번은 뭐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고, 6, 7을 비교하면 당연히 7이 좀 더 6번보다 따뜻하죠. 그래서 7번이 6번보다 따뜻하다. 이제 이게 6번이 저기 보시면 한류고, 보시면 7번이 상대적으로 여기 난류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순을 적어야 되는데 지금 7번이 더 따뜻한데, 예. 그래서 이게 점점 차가워지는 순을 적어야 되니까 7번이 더 따뜻하죠. 잘못했습니다. 7번이 난류니까 좀 따뜻하고 6번이 한류다. 그래서 가장 차가운 물은 8번이죠. 8번. 필기가 엉망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산소량은 당연히 따뜻한 물이 없고 찬물이 많은데,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수온이 높은 순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제일 따뜻하고, 그 다음 2번이 따뜻하고, 그 다음 3번, 4번이 따뜻하고, 5번 따뜻하고, 그 다음 이제 올라가니까 7번이 따뜻하죠. 7번, 여기 7번, 7번이 따뜻하고, 그 다음 이제 6번 따뜻하고, 8번이 가장 차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